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어제였죠.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크게 경제 활성화, 또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이 첫 번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 상속 공제 개정안 부분을 보면은요, 기존에 있었던 단서 조항을 과감하게 완화했으니까요. 우리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 여러분은 관련 내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현재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대전으로 모여들면서요, 이 대전광역시가 유통기업들의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형 유통기업, 유통공룡들이 모두가 다 이 대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죠. 현재 어느 유통기업들이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현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랜드그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월에 대전 중구 은행동에 뉴코아 백화점 중앙로 역점을 오픈한 데 이어서 둔산에도 쇼핑센터 건립을 진행 중입니다. 예. 대전 서구 둔산 사학연금회관 인근에 지하 9층, 지상 12층 규모의 쇼핑센터를 세우려는 겁니다. 이랜드는 주차 진입로 설치 등으로 서구청과 마찰을 겪어왔지만 예. 이랜드가 구청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친 결과 조만간 건축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랜드 관계자는 전국으로 매장을 넓혀가는 이랜드의 전략에 따라서 그동안 매장이 없었던 대전에 잇따라 출점을 진행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네, 다음은 롯데입니다. 현대증권 계룡건설과 컨소시엄 형태로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에 참여해서 대형 쇼핑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네. 유성구 구암동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성 복합터미널 쇼핑몰은 서울역에 있는 롯데 아울렛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총 2,780억 원이 투입됐고요.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질 유성 복합터미널은 고속 버스터미널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롯데와 신세계입니다. 대전 엑스포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짓고 운영권을 따기 위해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대전이냐? 물론 이 대전이 사통팔달로 교통의 요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대전으로 몰려드는 이유, 뭔가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 효과 때문에 대전의 유동인구 유입이 더 늘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예. 대전은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영호남 지역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라는 이점 또한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세종시와 연결되는 간선 급행버스 등 교통시설이 발달하면서 대전이 유통의 격전지로 더 뜨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대전 역시 세종시 효과다. 이렇게 결론 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영미 기자 아까 말한 것 중에서 대전 엑스포 사이언스 컴플렉스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사이언스 컴플렉스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곳입니다. 예. 엑스포 과학공원 안에요, 기술거래소랑 과학도서관을 갖춘 사이언스 센터와 과학체험, 문화, 창업시설을 갖춘 사이언스 몰을 2018년 6월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곳에 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요, 약 14,000평에 달하는 상업시설에 대한 30년 동안의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엑스포 공원 안에 이제 몰이나 이런 거를 짓는데 여기에 바로 지금 롯데하고 신세계가 경쟁 붙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선거했을 때, 이 지자체 선거했을 때 대전광역시장이 이 엑스포 과학공원은 시민품으로 돌려드리겠다, 이런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앞뒤가 맞는 겁니까? 공약 어기는 거 아닌가요? 일단 대전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연합회가 또 하나의 대형 쇼핑몰을 들어서게 된다면 예.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거라고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울러 대전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우리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본부,
그리고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사업 반대 상인단체 연합 등이 현재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물론 유성 복합터미널과 육화 백화점 등 연간 쇼핑객 수요가 최소 2,500만 명에 이르는 시설물들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 예.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전시에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대전시장이 권선택 시장인데 이 권 시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권선택 대전시장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인 것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만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공원에 또 이렇게 쇼핑몰들 많은 이 빌딩 건물들이 세워지는 게 과연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건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전 지역 이렇게 이 대형 유통업체들로 또 가득 차게 되면은 기존의 상권 경쟁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결국 피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입니다. 이 대형 유통업체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산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해운대 먼저 떠오르시죠. 자갈치 시장도 좋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같은 날씨, 이렇게 좀 꿀꿀한 날씨에는 부산 어묵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이 땡입니다. 얼마 전에요. 부산 경제 살리기 시민연대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부산 어묵이 이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향토 기업 인지도와 또 부산 시민이 주로 사용하는 단일 제품에서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부산 어묵이요. 또 부산 상품 중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제품 2위에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산 어묵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서윤 기자? 네, 안서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묵 하면은 길거리 음식 이제 간단하게 먹는 음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최근 부산에서는 이 부산 어묵이 변신하고 있다. 이런 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산 어묵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도시락 반찬으로 먹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등에서 간식으로 먹던 어묵이 건강식 별미식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예. 1953년 설립돼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공장은 이제 전시 체험관으로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60년 전통의 삼진어묵 전시 체험관은 1층 어묵 베이커리와 2층 어묵 체험 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고급 베이커리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와 다양한 맛으로 부산의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또 부산 어묵은 어묵의 본고장인 일본으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산 어묵이 기존의 다른 어묵보다 이게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만 먹어도 굉장히 든든한데 이제는 어묵 베이커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급화되고 차별화되고 정말 큰 사업화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이렇게 부산 어묵의 변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지난해 말 문을 연 삼진 어묵 체험 전시관은 평일에는 700~800명, 주말에는 1,500명 안팎의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주말의 경우 많을 때는 최대 2,000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다녀가 하루 2천만 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어묵 베이커리로 불리는 이곳은 60여 가지 어묵을 소비자가 직접 둘러보며 골라 담을 수 있도록 매장을 구성했습니다. 2층에 있는 체험관에서는 직접 어묵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매일 2차례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아 앞으로 넉 달간의 예약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주문도 가능합니까? 네, 한편 전국에서 택배 신청도 몰려들고 있는데요. 하루에 보통 200~300상자를 배달하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1,000건의 택배 물량을 처리합니다. 근데 부산 어묵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 그런 뒷 배경이나 이유가 있겠죠? 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어묵 시장 규모는 3,300억 원으로 60여 개 업체가 4만여 톤, 1,346억여 원의 어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자리 잡고 있던 어묵 업계에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지난해에는 대기업 점유율이 60%에 달했는데요. 예. 2010년 대기업 점유율이 10%였던 것과 비교하면 대기업들의 어묵 시장 점유율이 무려 6배나 성장한 것입니다. 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됐는데요.
빵집의 팡처럼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어묵 제품의 종류를 늘리고 어묵을 제조하는 모습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매장을 설계해 위생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예. 이렇게 고급화와 유통 형태를 바꾼 덕에 부산 어묵은 지역 업체들의 매출 규모를 키우고 부산 어묵의 명성도 높였는데요. 한 업체의 경우 3년 전 연매출 50억 원대에서 요즘은 200억 원대에 이르고 부산 중구 부평시장 한 어묵 가게는 2, 3년 전 3개에서 최근에는 12개로 늘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진화되는 거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걸리는 게 보도했을 때 대기업의 점유율이 지금 벌써 60%에 달하고 있다. 어묵 시장에서. 아, 이건 좀 걱정이 되는데 대기업들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어묵 시장 공략하고 있습니까? 대기업의 전략 한번 볼까요? 네, 대기업들의 전략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묵을 간식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으로 소비를 확대시키겠다는 전략인데요. 예. 일본의 경우 간식 어묵 시장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2천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도 놓칠 수 없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어묵 제조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의 빠른 성장세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산 어묵이라는 명칭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지리적 표시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지역 유명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브랜드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네. 부산 어묵에 대한 단체 표장이 이루어지면 대기업 등 다른 지역 어묵 업체가 네. 부산 어묵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부산 어묵이라는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돼서 부산 지역 고유의 명성을 침해당해 왔었는데요. 네.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이 완료되면 대표로 등록된 법인에 소속된 기업만 부산 어묵이라는 상표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네. 안정적인 브랜드 경영을 통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도 뭐 간식 스타일로 나왔을 때 부산 어묵이다 이런 명칭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소상공인들도 또 나름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 이렇게 어묵을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도와주는 모습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부산 지역 어묵 업계는 어묵을 특화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부산시와 사하구와 함께 부산 어묵 전략식품사업단을 꾸렸습니다. 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지원사업단에 선정된 이 사업단은 오는 2018년까지 60억 원을 지원받아 사하구의 어묵빌리지를 조성합니다. 예. 한편 부산시는 부경대 부산어묵 전략식품사업관과 공동으로 해썹제도 구축 지원을 포함한 미얀마 양곤시 수산가공시설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민관학 협력 사업 형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에는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부산 어묵처럼요,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영역 어느 정도 이렇게 팍팍 넓혀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대기업에 맞서도 승승장구했다, 꼭 살아남았다, 이겨냈다, 이런 더 기분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소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iger burning bright deep in the forests of my nights. You are the one who keeps. 저희 나일치기는 100% 수공예로 다 해야 돼요. 이게 원자재도 거의 100%가 국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외국 상품이나 우리 전통으로 자부심을 갖고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나일치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Down in the darkness of my dreams, all of my life I never knew
at sea come true. You are the tiger burning bright. I was the one. 이 개통이 사실은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배우러 오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Never live without the love you give to me. I lived like a wild and lonely soul, lost in a dream beyond control. You were the one who brought me home. 소상공인들이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더 열심히 분발해서 소상공인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상공인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Chorus of my nights. 네, 스마트폰의 발달로 SNS를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 매체 영향력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최근 전통시장 블로그 기자단인 전통시장 마케터를 발족했다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홍보실 송지민 주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지민 주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이었죠.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제5기 5번째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터라는 단어가 확 눈에 들어와요. 전통시장 마케터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네, 전통시장 마케터는 쉽게 말하면 SNS로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는 지역별 전통시장 홍보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특히 올해로 제5기를 맞은 전통시장 마케터는요,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1년 시장경영진흥원 시절부터 꾸준히 운영해온 블로그 기자단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예. 개별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를 이용해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알리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케터들의 어떤 꾸준한 참여율과 좋은 반응으로 벌써 5기를 이렇게 선발하게 됐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전통시장 홍보해 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전통시장 마케터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5기 전통시장 마케터는 연회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선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많은 추억과 경험이 있는 20대 대학생 그리고 가정주부, 직장인 등 총 17명이 선정됐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이번 5기 마케터의 특징은 중기청이나 공단 본부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전국 전통시장의 정보를 깨알같이 알려주는 통신원과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 지역 안배에 많은 초점을 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7개 시도에 모두 마케터가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궁금한 게 전통시장 마케터가 되면은 어떤 뭐 활동 지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본인에게 네. 맡길 수도 없고요.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이 마케터분들 좀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유기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월 2회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을 소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 네. 네, 우리 마케터들이 서울에서 멀리는 제주도까지 분포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는 사실 SNS를 통해서 주로 진행을 하고요. 예. 회의를 통해서 각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시장의 특별한 이벤트나 특색, 그리고 최근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자유롭게 소개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마 궁금한 게요. 이 전통시장 마케터 되면은 좀 보수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될까요?
물론 소정의 활동비는 지급이 되는데요. 예. 이동에 필요한 여비나 시간을 할애하시는 부분, 그리고 재미있는 기사거리를 찾아서 기사를 작성하고 또 사진을 찍는 노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해주고 계시는 마케터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활동비 이상의 어떤 보람과 그렇죠. 활동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있다고 전해주시고 있고요. 예. 또 그런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어서 저희는 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소정의 실비는 주어진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례로요. 이 전통시장 마케터 분들이 이런 일을 좀 했다라든가 그동안의 활동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지금 저희 중기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휴가철하고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고 싶은 전통시장 50선을 선정하고 이 시장들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이용 촉진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같은 맥락에서 우리 마케터들도 휴가철과 추석 연휴에 가볼 만한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이제 전통시장별 관광이나 역사 그리고 문화와 특색을 중심으로 개별 시장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특히 박재현 마케터의 소식에 따르면 구미중앙시장은 구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인데 네. 최근에 이름을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구미가 과거 새마을운동의 출발지였기 때문이라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예. 그렇죠. 예. 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기획하고 시장의 조형물도 새마을운동을 형성화한 모습으로 제작할 예정이랍니다. 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인들의 마인드도 과거 새마을운동의 정신, 그러니까 근면, 자족, 협동 이걸 필두로 해서 더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모든 종류의 김밥을 다 맛볼 수 있는 김밥 뷔페를 꼭 이용해 보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시장의 마케터들이 한 시장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박재현 마케터는 이제 구미중앙시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현대사회 결국 마케팅 또 홍보의 시대다 이런 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이 전통시장 홍보 또 전통시장 마케터 관리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홍보실의 송지민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도 과천시가 이달부터 소상공인 융자 대상을 상권 활성화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상인들의 자생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됐는데요. 시는 지원 조건에 상권 활성화 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동시에 교육 내용도 자생력을 키우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창업 및 경영 개선 방안 등의 교육 과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이 재래시장 상인 100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건강한 시장 만들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건강한 시장 만들기 사업은 생계에 바빠 건강관리에 소홀한 재래시장 상인의 건강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행복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보건, 의료원, 간호사, 운동 지도사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 기초 건강검진 및 상담과 건강생활 실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해 전국 10개 기관에서 청년 창업스쿨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청년 창업스쿨 운영은 기존의 생계형 중심의 창업에서 벗어나 기업형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획됐는데요. 힐링 공연 문화기획사, 청년 CU 커피 제조, 천연 아로마향 제조 등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창업 공통교육과 맞춤형 전문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육 신청 및 수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말복과 입추가 겹친 날이죠. 보양식으로 우선 건강 챙기시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서서히 가을 맞을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